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70페이지 2.3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요. 여기서는 둘, 넷, 여섯, 일곱 가지에 대해서 러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ggregation, Sampling, Dimensionality Reduction, Feature Subset Selection, Feature Creation, Discretization and Binarization, Variable Transformation 이렇게 7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Aggregation입니다. Aggregation 여러 개의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는 것을 말하죠. 혹은 여러 개의 속성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합치는 것, 이걸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표를 한번 봅시다. 표가 보면은 트랜잭션 아이디, 아이템, 스토어 로케이션, 데이트, 프라이스, 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를 보면은 거래 정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아이디 있고요. 아이템 어떤 걸 샀고, 그 다음에 스토어 로케이션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자가 나오죠. 일자가 6월 4일 하루에 뭐 엄청나게 트랜잭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도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레코드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오브젝트들이 꽤 많아요. 행에 되게 많죠. 그거를 하나의 행으로, 한 줄로, 하나의 레코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스토어 로케이션별로, 데이트별로 생각할 수 있죠. 스토어 로케이션을 시카고면 시카고로 묶는 거, 데이트를 6월 4일 쭉 있는데 그걸 6월 4일로 하루로 묶는 거,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스토어 로케이션별 데일리 트랜잭션이 되죠. 스토어 로케이션이 10개가 있다. 시카고 포함해서 10개의 지점이 있고, 그 지점마다 매일매일 거래가 나오고 매일 하루의 거래량이 쫙 나와. 그거를 지금 애그리게이션 하고 싶어요. 자, 시카고 하나로 만들고 뭘로? 데일리로 하게 되면 전체 하루의 거래가 1000건이 발생됐어. 그거를 하나로 6월 4일자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슈가 발생될까요? 일단 트랜잭션 아이디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죠. 없어져야 되죠. 두 번째, 아이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와치 샀어, 배터리 샀어, 막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할지 이슈죠, 이거.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일리는 어떻게 돼? 6월 4일로 하나로 만들어질 거고, 로케이션은 시카고 하나로 만들어질 거고, 프라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스는 25불, 25.99불 샀어, 5.99 샀어, 이런 것들을 하나로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메이션 하면 되죠. 합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평균값을 구하던가. 자,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트랜잭션 아이디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날려버리고 아이템 한번 보세요. 아이템 와치 샀어, 배터리 샀어. 아, 이거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럼 어떻게 이거 잘 써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우리가 상점 가면은 세션들이 쭉 있잖아요. 예, 여기 뭐 전자제품 섹션, 식료품 섹션, 뭐 음료수 섹션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런 큰 부류로, 카테고리를 큰 부류로,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으면 소분류들이 쭉 있는 거를 중분류로, 혹은 중분류 쭉 있는 거를 대분류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아이템 같은 경우에.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요. 애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어트리뷰트 중에 날아가 버리는, 삭제돼 버리는, 제외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이템과 같은 경우. 근데 아까우면 뭐야?
그거를 대분류로 해서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바꿔서 우리가 명기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트리뷰트의 값들이 바뀔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서메이션 혹은 에버리지 값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날짜 같은 경우가 매일이었는데 365일 딱 365가지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더 줄여. 어떻게? 12달로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줄여. 어떻게? 위크로 줄일 수도 있겠죠. 매주, 주. 혹은 더 줄여. 그러면 분기별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혹은 지금의 그 통계 분석가 혹은 OLAP라고 그러죠. OLAP,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 OLAP 하는 친구들은 다 이런 식으로 다 했죠. 지금 하고 있죠 또. 그럼 월별로 뽑아주세요, 주별로 뽑아주세요, 분기별로 뽑아주세요, 엄청 뭐 데일리로 뽑아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이거예요. 애그리게이션이죠 거의. 자, 근데 애그리게이션 왜 하나요? 첫 번째는요, 스몰러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레코드 개수를 줄이는 거죠. 왜 줄이죠? 메모리 사이즈 줄일 수 있고요. 프로세싱 타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스코프이나 스케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로우 레벨 뷰에서 하이 레벨 뷰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봤던 것을 굉장히 러프하게 보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데이터 오브젝트나 애트리뷰트의 그룹들의 비헤이비어, 행동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진다. 각각의 데이터 오브젝트와 각각의 속성들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보지 않고 러프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스테이블해 보이는 형태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그리게이션의 단점은 뭐죠? 디테일한 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당연한 거죠. 네, 두 번째는 샘플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표본 추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오브젝트들이 있을 때 그것의 सब셋을,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सब셋. 일부분만을 선택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하죠. 혹은 샘플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전체 데이터셋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얻어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설문조사 방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지요. 모집단을 모두 설문조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정확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표본 추출을 통해서 모집단의 근사치를 얻어내는 방법이지요.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도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메모리 용량이나 시간을 샘플링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통계학 측면이든 데이터 마이닝 측면이든 샘플링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링을 잘못하게 되면 모집단의 근사치를 얻어내는데 오차가 많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효과적인 샘플링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성을 갖는 샘플을 얻어내는 겁니다. representative라고 써 있어요. 여기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모집단에 가장 유사한 혹은 근접한 혹은 근사적인 그런 샘플들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샘플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샘플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샘플링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샘플링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샘플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Simple Random Sampling이 있네요. Simple Random Sampling, 단순히 고민하지 말고 랜덤하게 샘플링 하자, 이런 얘기죠. 어떤 특정 데이터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동등한 확률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죠. 두 가지 변종이 있는데요. Sampling without replacement 하고 Sampling with replacement, 이렇게 두 가지 있네요. 하나는 without, 하나는 with. 이거는 뭐냐면 어떤 아이템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 아이템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제거된 상태에서 계속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요. 샘플로 선택된 것을 다시 모집단에 집어넣고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with replacement, 이 방식은 어떠한 샘플은 두 개 이상, 두 번 이상 반복돼서 픽업될 수 있는,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뺐던 것을 다시 넣어서 모집단의 숫자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할 확률은 컨스턴트, 상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분석할 적에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요, 단점이 있어요. 오브젝트의 수가 현저하게 다를 경우, 혹은 오브젝트의 유형이 다른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플 랜덤 샘플링 방법은 빈도수가 작은 객체의 유형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샘플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랜덤하게 샘플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tratified Sampling 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미리 지정된 객체 그룹에서 시작을 하고 Stratified Sampling, 층화 표본 표출이라고 그러죠. 층화 표본 표출. 층화, Stratified는 다른 말로 Subpopulation, Population, 모집단을 이미 서브 모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층화 혹은 층을 만든 혹은 Subpopulation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미리 지정된 객체 그룹에서 샘플링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단순한 버전은 각 그룹의 크기가 다를지라도 각 그룹에서 샘플링 하는 숫자는 동등하게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샘플링 하는 표본은 동등하게 가져가자라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을 그룹 1, 2, 3, 4로 서브 모집단으로 미리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서 동등한 사이즈만큼을 샘플로 활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은 이 그림처럼 비율대로 샘플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하얀색, 검은색, 회색 이렇게 집단이 3개가 있는데 검은색이 하얀색이나 회색보다 2배 더 사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 비율대로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죠. 하얀색과 회색에서는 각각 하나씩, 검은색에서는 2개를 샘플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샘플링 단계에 따라서 로스가 얼마만큼 발생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00포인트가 있을 때와 2000포인트로 샘플링 했을 때, 500포인트로 샘플링 했을 때 어떻습니까? 500포인트로 샘플링 하면
정보의 손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샘플링을 많이 하게 되면 정보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절한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Finding representative point from 10 groups 이렇게 되어 있죠. 모집단이 있는데 10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점들로 되어 있는 모집단이에요. 여기서 대표성을 띠는 점을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모집단이 있어요. 집단이 있어요. 하나가.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게 10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그룹은 서로 동일한 크기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샘플링을 잘 해보자. 샘플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representative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성을 띠는 것들을 찾는 거죠.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집단 속에서 점들을 뽑아내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유사도를 체크를 합니다. 유사도, simplicity, 점 사이의 점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 점들끼리 묶어요. 그래서 10개의 점의 그룹이 생깁니다. 여기서 10개의 그룹에서 적어도 하나의 점을 각각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한 것이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림 A는요, 점들의 유사도가 높은 것끼리 모아놓은 10개의 점의 그룹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그룹에서 대표성을 띠는 점 각 하나씩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림 B는 그래서 샘플의 사이즈를 10에서 60까지 늘리면서 probability 10개 그룹 각각에서 하나의 객체를 선택할 확률을 계산했어요. 샘플 사이즈를 10개로 했을 때는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다가 20으로 늘렸을 때는 20%로 증가하고 30으로 늘렸을 때는 60으로 증가합니다. 이러다가 쭉 50으로 증가했을 때 거의 확률이 95%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죠. 샘플 사이즈가 60 정도 돼야 확률이 1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0개의 그룹이 있을 때 확률 1을 보장하는 샘플 사이즈는 60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0개의 그룹이 아니라 5개의 그룹 혹은 20개의 그룹으로 가정했을 때는 샘플 사이즈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군집화, 클러스터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적합한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혹은 프로그레시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점진적인, 적응적인 방법의 샘플링이죠. 스몰 샘플로 처음 시작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샘플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언제까지? 충분한 사이즈가 얻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면 장점은 처음부터 샘플의 크기를 정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샘플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프로그레시브 샘플링은요, 나중에 프리딕티브 모델, 예측 모델을 학습시킬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모델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나타나면 샘플 사이즈를 그 정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